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해외 선물 계좌 개설하는 법하고 대여 계좌의 위험성, 즉 반드시 이제 정식 증권사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여 계좌라는 게 뭔지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네이버 같은데 그냥 해외 선물 이렇게만 쳐봐도 이게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네, 해외 선물 뭐 발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가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죠. 그리고 블로그를 봐도 뭐 해외 선물 뭐 싸게 하는 법, 쉽게 하는 법, 뭐 전거금 조금 가지고 하는 법 이렇게 하면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봐도 들어가 보면 막상 이제 실제로 연결되는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큰 정권 정식 정권사라기보다는 각자 이상한 이름들이 많죠. 무슨 에셋, 무슨 선물, 무슨 에셋, 선물. 예. 아니면 누구누구의 뭐 해외 선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여기도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예를 들면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 해선이나 해외 선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제 대다수의 그 실제로 매매하는 걸 가지고 방송을 하는 실시간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뭐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일단 좀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조금 뭐 이렇게 이쁜 여성 BJ가 방송을 하는 경우 한번 들어가 보면 대부분 누구누구의 뭐 해외 선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연락처가 적혀져 있고 여기를 연락해서 통해서 그 해외 선물 하는 걸 이렇게 계좌를 개설해서 뭐 연결해서 같이 매매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적혀 있어요. 누구누구의 해외 선물. 대부분 이렇게 연락처가 적혀 있고 이렇게 통해서 하자고 돼 있는 분들 보면 일단 뭐 매매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자그맣게 약간 목적성이 있다고 딱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면 사실 원래 정식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안 하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정식 업체가 아닌 이게 뭐 대여 업체 계좌를 대여해서 해주는 업체. 이 왜 뭐 좋다고 하냐면 대여 업체는 일단 세 번째 강의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건데 뭐 전거금 같은 게 사실 필요한데 전거금을 계좌를 이제 쉐어해서 하기 때문에 전거금을 조금 적은 전거금으로도 더 많은 계약을 매수할 수 있고 예,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좀 적은 돈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내세우면서 일단 많이 홍보를 합니다. 실제로 그 여성 BJ분들의 매매하는 걸 잘 보면 꽤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실투가 아니라 결국은 모투라는 느낌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많이 봐놓으니까 아는데 이제 주식 방송도 많이 보고 그런 사자들 방송 많이 봐서 하는데 아마 대다수가 모투일 거고요. 실투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거기 연락해서 하면 물론 이제 남자분들이 많았으니까 연락 많이 하시겠죠. 네. 근데 실제로 뭐 통화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내가 전화번호가 일단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잖아요. 전화번호가. 그러면 뭐 물론 가입하면 당연히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브로커리지 개념으로서 수수료를 나눠 먹겠죠. 나눠 먹는 그런 개념 같은데 문제는 가입을 안 해도 내 전화번호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는 순간 아마도 다음날부터 엄청난 이제 스팸 이런 쪽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주 높다. 스팸이 올려 확률이 뭐
뭐 이건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는데, 말만 들어보면 일단 좋잖아요. 뭐 적은 점거금으로 적은 점거금으로 수수료도 좀 저렴하게 하면서, 수수료도 아마 실제 증권사보다는 좀 저렴하겠죠 많이. 예. 수수료도 그렇고 점거금도 조금으로 매매할 수 있다.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네이버만 이렇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게, 해외 선물 뭐 대여 계좌 이런 식으로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글이 많습니다. 대여 계좌 굉장히 위험하다 나오죠. 실제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대여 계좌를 실제로 이렇게 그 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예, 업체가 하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증권사가 제대로 된 증권사가 있다고 치면,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아는 정식 증권사고요. 이거는 대여업체, 그냥 증권사, 들어보지 못한 증권사라고 써 있으면, 무슨 에셋이나 이렇게 써 있으면 다 대여업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여기 예를 들면 이게 미국 선물을 하기 위한 선물 시장의 그 거래 중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면 증권사를 우리가 통하면 여기서 실제로 계약을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대여업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게 사실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걸리면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불법이에요. 사실 염려되는 게, 그 BJ 하는 분들도, 홍보하는 분들도 그게 불법인지 아는지, 아는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신고하면 사실 뭐 저기 조사받으러 가야 될걸요. 그분들이 완전 그건 아니지만 공범 같은 느낌으로. 근데 불법인 게, 여기에 원래는 거래를 하고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만의 시스템에서 거래를 해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유저라고 치면, 원래 이쪽 유저는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통해서.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 모투란 말이에요. 모의투자. 모투란 얘기입니다. 시스템상에 있는 모투. 근데 수수료는 우리가 다 내겠죠. 수수료는 그대로 내겠죠. 네, 수수료 먹고,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도 손실분도 다 먹겠죠. 그래서 굉장히 수익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매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크니까 이런 업체들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기는 겁니다. 대여업체가 계속 생기는 거고, 그만큼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여업체가 있잖아요. 일반 유저가 있고, 당연히 여기는 모투인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이제 잃을 때는 괜찮은데, 땄을 때 이게 소액일 경우는 물론 뭐 해주겠죠. 내가 충전을 시켜가지고 은행을 통해 충전을 시켜서 하는데, 뭐 소액 수익이 나면 당연히 돌려주겠죠. 근데 실제로 뉴스 기사도 나왔는데, 불법업체가, 내가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난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아가지고 큰 수익을 냈어요. 정말로. 그럴 경우에 대여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차단하는 걸 블랙이라 그러는데, 보통 블랙 처리해버린다든지,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뭐 블랙 처리해서 아예 이 사람을 강퇴시켜버린다든지. 왜냐면 이득이 너무 클 때는 안 돌려주기 위해서. 다른 경우는 아예 그냥 이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파산 신청해서 그냥 폐업해버리고 이 돈 안 주게, 그럼 안 줘도 되잖아요. 다시 가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름만 바꿔서 다른 뭐뭐뭐 에셋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수료도 맨날 다 내고, 그 손해볼 때는 손해본 거 다 감수해서 자기들 다 먹고, 근데 수익 조금 하다가 한번 큰 수익이 만약에 운 좋아 냈다 그러면 그건 못 받고 내 계좌금까지 다 날려먹고 먹튀 해버리는 거예요. 먹튀. 이런 게 실제로 뉴스에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불법
대여 계좌 업체들을 조심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정권사는 웬만한 정권사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큰 정권사들은 다 실제로 매매를 하고, 약간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그쪽을 이용하는 게 확실하게 깔끔하고 안전하니까 무조건 하실 분들은 정식 정권사를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뭐 미래에셋도 있고, 뭐 키움증권, 동부증권 뭐 많죠. 뭐 요즘에 이베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정권사에서 다 취급을 하고요. 못 들어본 정권사는 자기들은 뭐 공식이고 뭐 인정업체다 어쩌고저쩌고 말을 할 거예요. 네. 하지만 다 불법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뭐 1%의 예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다 불법이고, 실제로 모투 시스템으로 모의 투자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불상사가 다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뭐 누구누구의 뭐 해외 선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처 남겨놓고 여기로 오시면 싸게 저렴하게 연결해 드릴게요 하는 분들은 다 관련이 있는 브로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식 정권사에서 어떤 식으로 개설하는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계좌 개설하고 위험성 쪽은 지금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기를 이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한 게 있어요.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으로 다 가능해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스마트폰에서 내가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정권사가 주식을 하는 HTS가 보통 따로 있고요. 보통 함께 하는 곳도 가끔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나 해외 주식을 하는 HTS가 따로 있어요. 보통. 그래서 앱을 받더라도 우리가 보통 주식할 때 받는 앱 말고 같은 정권사에 해외 쪽 글로벌 매매를 하는 앱이 아마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 앱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계좌 개설은 같은 앱에서 비대면에서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데, 계좌 개설 앱이라는 게 있어요. 비대면 계좌 개설 앱이 보통 정권사에서는 있거나 아니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키움 같은 경우를 썼는데, 키움에는 이제 계좌 개설 앱이 따로 있고요. 거기서 해외 선물 쪽 계좌를 개설하고, 내가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계좌 가입은, 계좌 개설은 금방 완료됩니다. 한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앱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느 정권사를 골라야 되냐인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정권사를 봤는데 최근에 이벤트를 그러니까 정권사 중에서 가장 수수료나 증거금을 싸게, 수수료를 이게 매매 수수료가 있잖아요. 사실 매매 수수료가 꽤 있는데 이거를 가장 저렴하게 해주는 이벤트를 하는 정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매매 이런 환경도 되게 중요하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고려 대상이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 정권사를 보다가 찾다가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키움증권에 정착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에 보면 이렇게 눌러보니까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뭐 다른데 정권사 봤는데 좀 저렴하게 해도 뭐 2.9달러 정도 해주던데, 여기는 지금 일단 2.5달러를 해주더라고요. 2.5달러면 뭐 한 계약 매매하면 사고 팔고니까 한 5달러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하고, 실제로 이런 수수료 이벤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뭐 한 7.5달러? 굉장히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2.5달러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정권사 뭐 한 2.9 정도 하는 데도 있던데,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긴 가입하면 이제 가입을 아까처럼 계좌 개설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이벤트를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수료 신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개설한 다음에 신청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개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권사는 이제 마음대로 고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대여 계좌인 그런 불법 정권사도 아니죠. 사실은 사설업체라고 표현을 하죠. 안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정권사를 고르든 정권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야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 계좌 개설하고 대여 계좌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